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혼잣말 하세요? 혼잣말? 보통 이제 혼잣말 하는 경우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굉장히 습관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로 혼잣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요. 혼잣말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거, 긍정적인 어떤, 강함을 주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왜 보통 사람들보다는요,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혼잣말 습관 12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처음부터 누구는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그래서 막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막 누구는 막 키 크고 막 잘생기게 막 이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외모가 이제 굉장히 취약하게 태어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뭐 별로 그게 뭐 이렇게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불공평한 어떤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거냐, 불리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게 결국에 뭐 자기의 어떤 마음 습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4년 내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학비 막 벌어서 학교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겨울방학 때, 친구들은 막 스키장 놀러 갈 때 나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때는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뭐 그렇게 뭐 스키장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막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 게 너무 럭키하다, 막 좋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학창 시절에 했었는데 결국 그게 어디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나 하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기업 문화가 열악했습니다. 특히 여자들한테는. 그래서 버텨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랑 동기로 있었던 어떤 그 여자 들은 대부분 다 그만뒀어요. 대부분 다 그만둬서 지금은 이제 막 여자 뭐 간부들도 뭐 기업에 30% 이상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보기 힘들게 그렇게 막 미리 다 포기하고 나가고 결혼하면 나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끝까지 기업에서 버틸 수 있었던 어떤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학교 다닐 때 돈을 번다는 거,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맷집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원래 이렇게 힘들게 다니는 거야. 뭐 이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맷집이 생겼던 거죠. 결국에 따지고 보면 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던 게 결국에 이제 회사 직장인으로서 성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파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이 과연 정말 불공평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생각 습관, 혼잣말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유튜브 원고를 쓰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자기 암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암시를 하는 혼잣말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언제나 먼저 연습해보고 효과가 있어야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검증된 겁니다. 이런 건 전부. 그래서 올해 제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그렇게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그런 어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가지로 자기의 긍정적인 암시, 자기를 강하게 하는 12가지 혼잣말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입증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어떤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를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원해갖고 공모전이나 이런 거 신청했는데 뭐 낙방했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뭐 낙담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워낙 멘탈이 튼튼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난 멘탈이 튼튼한 사람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쇼크를 줄여야 되니까 난 멘탈이 워낙 튼튼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이 정도야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번에 뭐
승진이 누락됐다든지, 뭐 그 연말에 원래 이제 그런 매출을 이만큼 내고자 했던 부분이 어떤 그런 영업 손익이 제대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안 나왔다든지, 뭐 실패라고 느껴진다든지, 어떤 이런 좀 낭망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중얼거려 보세요. 뭐 내가 워낙 멘탈이 튼튼해. 뭐 이 정도야 뭐.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괜찮아.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말을 내서 그 소리를 내가 내 귀로 들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소리를 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왜 그 혼잣말 중요한가 하면 내가 한 말 이렇게 내가 들으면요. 그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막 이렇게 열받는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그 효과를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발표가 안 났어요.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짜 12월 3일, 12월 4일 날 아마 수능 발표일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막 대한민국에 얼마나 초조하게 많이 기다리는 분들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발표가 안 났어요. 뭐 대학 입시든 수능 점수든 아니면 회사에 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사 최종 통보든 아직 발표가 안 나가고 초조하게 기다릴 때,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운이 좋은 편이야, 이렇게. 그럼 훨씬 더 걱정이 덜 돼요. 그리고 마음이 좀 느긋해져요. 난 항상 운이 좋은 편이야, 이렇게 말씀해 버릇하세요.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아프거나 뭐 이렇게 걱정거리 같은 거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가족이 아프거나 또 뭐 걱정거리가 생겼다 이럴 때 절대로 뭐 이렇게 걱정만 계속 막 끙끙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소리를 내서 내가 들을 수 있게끔. 걱정 마, 이번에 잘 될 거야, 이렇게 혼잣말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실제로 걱정을, 불안을 많이 감소시킵니다. 자, 또 볼까요? 막 내가 이제 원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저 대학에 꼭 붙고 싶어. 저 회사에 꼭 취직하고 싶어. 이번에 꼭 진급하고 싶어. 뭐, 이직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딱 빨리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기인가 하면, 이번 달 안에 구독자가 얼만큼 늘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이걸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막 편집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조회수가 어느 이상 갔으면 좋겠어,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저희 아들이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그 공모전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그래서 그 공모전 막 준비하면서 이거 꼭 이번에 막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수상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서 말을 하게 되면 꼭 잘 될 거야, 수상했으면 좋겠어, 이번 됐으면 좋겠어, 늘었으면 좋겠어, 뭐 가졌으면 좋겠어, 합격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말을 하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간절하면 그거를 위해서 뭔가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막 이번 달 안에 이제 구독자 얼마큼 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일주일에 몇 번 올리는 그 영상을 절대로 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어길 수가 없고 막 더 퀄리티를 좋게 하려고 아무래도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뱉어놔야 그게 더 추진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공모전 이번에 거기는 큰 공모전이니까 꼭 돼야 돼,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더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뭐 했으면 좋겠어,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나한테, 내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훨씬 더 그 일을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원하는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퀄리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꿈에, 그 목표에 더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하는 거를 내 입으로 얘기해서 내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 뭔가 하면 이제 힘들고 이제 지치고 막 이럴 때 더 이상은 진짜 잘 못하겠다, 막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 지금부터 전력을 한번 달려볼까? 지쳤지만. 그리고 집중해봐. 뭐. 자, 지금부터 자 프로니까 자 선수 입장,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원고는 더 이상 여기서 수정은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자 선수 입장. 원래 선수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지, 막 이렇게. 그리고 자 프로가 뭔지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정말 치사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거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랑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저희 선배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중견기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선배들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그런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동안 너무 파란만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몇 번을 엎어먹었어요. 진짜 말아먹고 엎어먹고, 정말 주변에서 정말 너무 저 선배는 어떻게 안 돼도 안 돼도 저렇게 안 되냐,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안 될 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괜찮아, 주인공이 죽는 거 봤냐? 그분이 거의 정말 말버릇이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같이 따라해요. 주인공이 뭐 죽는 법은 없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거 봤냐? 이렇게. 그게 정말 말버릇처럼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 성공하셨어요. 결국. 지금 굉장히 큰 중견기업 이제 운영하고 계셔서 후배들 정말 밥도 잘 사주고 술도 잘 사주고 어려운 후배들 잘 도와주고 그러는 이제 존경받는 선배인데,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선배. 그렇게 실패의 과정을 많이 거쳤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성공했냐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그렇게 말로 복을 터는 짓은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로 힘들다, 이제는 못하겠다, 뭐 망했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냐, 이렇게 끝까지 해피엔딩이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혼잣말 얘기하면서 그 선배를 굉장히 닮으려고 저도 노력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뜻하지 않게 이게 좀 안 풀렸다, 실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괜찮아, 주인공이 죽는 거 봤냐, 결국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한번 이제 중얼거려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경우 있잖아요. 요새 막 친척들도 막 같이 막 소송하는 그런 주변 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척들이랑 소송하는 게 더 힘들대요, 남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싸우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는 정말 다 해결될 거야, 나 원래 긍정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스스로 정말 자주 섞인 얘기지만 중얼거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원래 인복이 많아, 잘 해결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인복의 도움으로 어쨌든 이 일이 함께 해결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으로 복을 부르는 거죠. 내가 인복이 많은데 괜찮아, 해결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막 힘든 경우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경우. 그럴 땐 이제 이 돈 문제가 이제 해결될 거야. 그리고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방법을 곧 찾을 거야, 라고 혼자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화법, 그 다음에 말에 관련된 그런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죠. 혼잣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혼잣말. 그 중에 대표적입니다. 돈이 없을 때 곧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돈 없을 때 돈이 없다 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 누구한테 대고도 돈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돈 없다. 그러면 그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정말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막 극단적인 경우엔 먹고 죽을래도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죽을래도 그만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식의 돈이 없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내가 내서 내 귀가 그 소리를 듣고 내 뇌가 그걸 인식하게끔, 내 마음이 그 소리를 인식하게끔 하지 않는 습관 중요합니다. 자, 또 볼까요? 야근이나 특근 많이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이제 체력적으로 딸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 정말 순직하겠다, 이런 얘기 겁 없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내가 원래 에너지가 펄펄 넘쳐. 기운이 펄펄해? 이렇게. 아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지쳤던 몸도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에너지가 펄펄 넘쳐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그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왜 그 전날 뭐 촬영이 있던지 아니면 그 전날 뭐 강연이 뭐 늦게까지 있었던지 뭐 이런 굉장히 피곤한 날 있잖아요. 특히 그럴 때 일어날 때 아이고 너무 피곤하다. 아 막 죽겠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이거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우 막 기운이 너무 넘쳐. 막 몸이 20대 같아. 막 이러면 이제 우리 딸이 막 그거 듣고 있다가 엄마 해도 20대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일단 말로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세상에 몸이 막 20대 같아. 어쩜 이렇게 개운하냐.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스스로 되게 막 혼자 얘기하다 혼자 웃어요. 근데 그게 효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출근하면서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날이네. 이것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는걸.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보니까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강사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런 혼잣말에 대한 거, 대화법에 대한 거 유튜브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트레이닝 해가지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혼잣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도하신 것 중에 또 다른 좋은 혼잣말, 긍정적인 강력한 자기 암시에 대한 그런 혼잣말들은 댓글로 남겨주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